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평중학교에서 방금 4교시를 마치고 2시간 반 운전해서 겨우 도착한 김동호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두 분 옷을 너무 깔끔하게 입고 오셔서 제가 약간 민망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목장인 것 같아서 또 마음 편하게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사는 역시 트레이닝복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고요.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건강체력교실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2019년도에 성남, 홍콩, 포천에 있는 세 학교의 체육 선생님들이랑 실시간으로 셔틀런을 했었습니다. 이때 학교에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데이터 켜고 막 해서 렉도 너무 심한데요. 영상 한번 잠깐 보실게요. 원래는 포천에 계신 선생님이랑 먼저 두 학교가 했다가 야 이거 재밌다. 세 학교가 좀 해보자 했더니 홍콩에 계신 선생님이 와서 뭔가 한 학교만 추가되는데 사이즈가 되게 커진 사례처럼 살짝 보여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지금 세 개 학교가 같이 들어와 있고요. 이때 왜 이걸 시작했냐면 셔틀런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팝스 때문에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느낌도 좀 줘보고 이때 저희가 또 구글 시트 같은 거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막 탈락하는 애들 개수 막 체크하면서 그래프로 오르락내리락하게 스크린을 띄워서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끝까지 막 참여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앞에 사례에서 보면 여러 지역 간의 친구들 같이 했더니 관계 개선되고 또 엮어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어서 함께 했었던 사례가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학교 모여서 다 같이 시트로도 뭐 기록도 하고 행아웃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이 당시에 이 사례를 발표하면서 2019년 말이었어요. 학교에다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했었어요. 이런 온라인 도구 쓰면은 막 이렇게 좀 급한 것도 원격으로도 할 수 있고 대회 공개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멀리서 우리 학교 수업 보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 많지 않냐. 컨설턴트 막 이런 거 올 때마다 애들 불편해하는데 원격으로 하면 편하겠다. 이러고 마지막에 학교 간 연합 수업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동아리도 운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던지고 말았는데 그 뒤에 바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서 보다 보니까 생각할 여지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이 당시에 세 개 학교가 연합해서 했을 때 그 작은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었는데요. 학교 간의 연합하는 활동이 있으면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20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건강체력교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은 뭐냐면 인터넷의 온. 그래서 서로 좀 연결하는 그 온을 저는 좀 써봤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운영하는 클러스터 체력교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팝스 4, 5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 외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체력교실 운영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년도, 21년도에 학생들 이렇게 학교 나오는 기간도 일정치 않으니까.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시간이 너무 바쁘잖아요. 이런 봉사를 이미 많이 하고 계세요. 스포츠 클럽이다, 동아리다, 지도다, 애들 심판교육이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몰아서 하는 형태로 사실 운영 많이 했어요. 실수 채우기 식으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년에는 지금 자료집엔 2개 학교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올해는 1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3개 학교가 운영을 했어요. 거리는 더 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거리는 더 멀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 좀 동일해야겠다.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는 쓰고 있었어서 이런 다양한 기반 교육을 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클래스룸을 쓰는 학교들 3개 학교가 연합을 해서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잘 모았고요. 근데 아까 이게 질의도 잘 해주셨는데 1000명의 학생들 중에 80명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또 하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부가적으로 하는 거니 좀 인원이 감당 가능한 15명 이하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만 학생만 오는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근력 늘리고 싶은 학생들 또는 운동 좀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 다 와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체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팝스를 측정하면서 건강체력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들이
팝스 체력을 3, 4월에 몰아서 좀 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올려서 딱 평가하고 끝내버리고 혹은 2학기 특정 기간에. 근데 건강 체력이란 건 꾸준하게 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자라고 했고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 끝나면 다 학원 가거든요. 99%. 그러니까 아침, 점심,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애들을 좀 관리해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화요일 아침, 금요일 점심, 주말은 온라인. 그래서 애들이 약간 잊을만 할 때쯤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클래스룸에 애들이 과제를 내니까 그거 그냥 내가 직접 애들 다 부르지 않아도 그때그때 자료들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개 학교 교사들이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집단지성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 회의할 때도 뭔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명이서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갈 땐 선생님이 또 나가주시고, 그러니까 좀 업무 분담도 됐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혜택들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학생들한테 결국은 돌아갔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했던 기구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은 학생들이 거의 다 있는데 애들 그런 거 경험해보셨죠? 인바디 측정할 때 되게 애들 막 긴장하고 그 자료 하나에 되게 의미 부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좀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 좋은데 체육 수업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동작이나 질적인 피드백 위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필라테스 강사들 흔히들 그러죠. 선생님 갈비뼈를 열으세요. 뭐 척추를 쌓으세요. 그런 표현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쉽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걸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샤오미 체중계가 되게 저렴해요. 근데 인바디처럼 체질량이나 근력 같은 게 바로바로 나와서 주기적으로 좀 측정을 하겠고요. 또 이게 좋은 게 스마트 밴드랑 연계를 하니까 교사가 이걸 관리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알람도 보낼 수 있어요. 운동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 밴드랑 체중계를 기본적으로 사서 줬습니다. 근데 이거 2개 합치면 한 35,000원, 4만원 정도 하거든요. 첫 해엔 예산이 50만원 밖에 없어서 10개를 샀고요. 다시 반납 받아서 다음 해에 또 10개 사서 지금은 20개로, 30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거,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기존에는 주관적인 피드백만 줬었는데 스스로 받는 객관적인 피드백, 결국엔 그게 운동 습관을 만드는 어떤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밴드를 끼고 걸으면 걸음수도 나오고요. 체중이나 수면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유의미한 정보는 아니지만 요거 하나로도 또 몇 명의 학생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스룸에다 애들이 영상을 올리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애들은 일단 주말에 운동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체육이 월화수 들었다 그러면 목금토일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다음에 여러 교사가, 동료 교사가 같이 봐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이렇게 쏟는 에너지나 시간이 조금 더 줄면서도 양질의 피드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록에 따라서 변화 상태를 볼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클래스룸으로는 주로 영상을 올리고 교사가 피드백을 글로 남겨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확실히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섞어야겠다. 그리고 2개 학교, 3개 학교 학생이 같이 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운동 시간도 늘리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운동 영상 틀어놓고 같이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때가 2021년인데 등교하는 주간이라서 학교에서 하고, 어떤 학교는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이라서 각자 집에서 하고 해서 다 같이 운동하는 이런 형태로 지속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따 피드백도 보여드리겠지만 목표가 근력 향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력 향상은 시킬 수 있죠. 저희가 붙잡아 놓고 그냥 시켜가지고 시킬 수 있는데 목표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동기부여 해야 되잖아요. 반의 학생이 30명이면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을 쓰더라도 15명 정도, 10명 정도도 사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취향에 맞게, MBTI에 맞게 고르듯이 10개, 8개, 뭐 이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 되겠지란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를 좀 주려고 했었어요. 특히나
교사가 주는 피드백이 되게 1차원적이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썼던 방법은 이제 앞에 말했던 클래스룸 과제 내는 것도 있었지만 걸음수를 제가 좀 주로 체크를 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가 나랑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삶에서 뭔가 변화가 없다면 결국엔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숫자를 기록해서 표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요걸 파악하더라고요. 아, 내가 확실히 월요일이나 뭐 토요일 날 활동량이 적네? 왜 적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뭐 학원을 너무 많이 가나? 주말엔 내가 확실히 운동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삶에서 개선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스스로 찾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자 이렇게 걸음수 같은 것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거를 교사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밴드나 스마트로 애들이 들어와서 알아서 작성하게끔 운영의 에너지를 줄이자. 그러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체지방을 쟀어요. 인바디로 계속 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거 문제가 되겠죠. 게시하면. 저도 막 외적 보상도 주고 싶어요. 많이 변한 애들. 근데 이름 게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닉네임을 받았어요. 닉네임. 그래가지고 이제 닉네임을 게시하고 체지방률을 변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순위를 알아요. 자기가 몇 등에서 몇 등까지 내 변화를 알지만 타인은 이제 날 모르니까 과감하게 이 경쟁의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막 공개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런 경쟁적 욕구까지도 살짝 건드려주면서 아까는 이런 객관적 피드백으로 10명 땡겼으면 뭐 이런 걸로 한 5명 또 경쟁 지향적인 애들 한번 땡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못하지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성실한 애들. 수업은 맨날 나와. 맨날 빠지진 않는데 푸시업은 한 개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저는 체육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실함 그 자체. 그래서 과제 제출률 같은 거, 출석률 같은 걸로도 또 동기부여 나머지 5명 끌어들이려고 했고요. 다음에 요즘 아이들 즉각적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냥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게임 좋아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눈에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애들 운동하는 기록을 좀 적으면 그래프로 나타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는 선생님들께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요. 밑에 보이시는 주소를 적어 가시면 사진 찍어 가시면 제가 만든 이 시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학생들 인원수에 맞게. 네, 잠시 찍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나와도 됩니다, 선생님들. 네. 앞에만 나와주시면 되고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사실 다른 수업 사례로도 더 깊게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애들이 여기다가 운동 방법을 정하고 횟수를 적으면요. 여기에 그래프가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바로 보이는 되게 별거 아닌 차트 만들기 그거예요. 근데 예전에 엑셀이나 이런 걸로 하면 교사가 그걸 다 받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구글 시트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애들이 작성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량의 그런 변화 같은 거 너무 정체되어 있다면 좀 운동을 바꾸게끔 건의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한번 방법으로 써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건강체력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느낄 때 학습자 수준이 너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랑 저랑 관점이 좀 달라요. 얘네는 뭐가 좋은 수업이냐? 건강체력교실에 왔으니까 살이 빠져야 되고요. 근력이 늘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되게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얘네한테 필요한 건 이 4, 5등급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단기적인 체중 감량이나 근력 증가가 아니라 운동하는 습관 만들어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 효과에 대한 프로그램 표보다는 제가 의도한 건 사실 이거였어요. 참여 정도. 그래서 참여 정도가 낮은 친구들을 토대로 이걸 가지고 좀 더 동기부여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하자 얘들아. 내년에는 참여 정도를 좀 늘려보자. 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몸가짐 1기, 2기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 중에 30kg씩 감량한 애도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나중에도 하는 말이 선생님 그래도 그때 운동하는 법을 좀 배웠다. 그래서 습관을 좀 들였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만큼 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건강체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거는
자기가 이런 거에서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 선생님 저 체중이 안 줄었어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력이 안 늘었어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피드백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게 생각했던 피드백이고요. 요 학생 요 뒤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죄송하다고 한 거는 제가 좀 강압적으로 시켰나 봐요. 이거를 이런 부분은 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강압적이지 않았는데 얘네가 죄책감 같은 게 좀 쌓이나 봐요. 과제를 이게 자꾸 안 나오니까 저는 카톡을 계속 하는데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참여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제언을 좀 해볼게요. 이게 그래 이렇게 운영했는데 너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거잖아요. 클러스터형 체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사실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확대. 그 이유는 뭐냐면 효율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학교에서 선생님들 진짜 다 영혼을 갈아서 학교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체육 선생님들. 근데 이게 영혼을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영혼을 가는 행위는 특정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의 교사가 지역 단위로 클러스터로 힘을 모으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아이디어 내가 하나만 내도 3-4명이 들어오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뭐 고등학교 입시계는 1타 강사들이 완전 판을 치죠. 근데 체육계에도 1타 강사가 있으면 좀 갖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 학교에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좀 같이 해가지고 선생님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좀 맡아주세요. 빌려와서 우리 학교 애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또 배워서 다음엔 제가 또 그 1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효율성 부분이 있었고요. 건강 체력에 대한 어떤 관리적 접근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건강 영역을 따로 빼놓다 보니까 대부분의 체육 선생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건강을 그냥 평가의 어떤 그때만 쓰고 그 뒤에는 다루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체력이란 건 정말 삶의 연속선상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3, 4월에만 건강한 학생 만들기, 8, 9월에만 건강한 학생 만들기 요거에 대한 시선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학생 한 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지역 단위에서 인력을 끌어오고자 했다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는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에듀테크나 인터넷에 관한 개별 교사들의 역량도 늘어났지만 지역이나 학생들에 대한 기기적 인프라 그리고 얘네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인터넷 이런 거는 막힘없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교사끼리만 연결되면 어디 계신 분이랑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따가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교사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수업은 어떤 유기체적 성질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갖다 놨을 때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진 않거든요. 우리 교사가 지역 내에서 공감대를 좀 가지고 혹은 지역을 벗어나서 체육교사들끼리 공감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다양한 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n분의 1로 업무가 주는 거는 덤이겠죠.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업이랑 좋은 수업에 대한 운영 이런 게 저는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기 오셔서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저도 이렇게 발표하는 계기가 되고 이 자체로 좋은 체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혹시나 오늘 마음이 동하신 분이 있다면은 우측에 보이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정말로 같이 지역을 넘어서서 거리를 넘어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20분 타이머 딱 맞춰서 끝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